MLB 서울 시리즈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미국 야구 팬들 못지않게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 야구 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인 9,300억 원의 사나이 오타니 쇼헤이의 LA 다저스 데뷔전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치러졌기 때문이죠. 오타니가 워낙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인물이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루키가 있었는데요. 바로 야마모토 요시노부입니다. 그런데 오타니에 묻혀 덜 조명받는 것이지 그 또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일단 메이저리그의 다저스에 갔다는 것만 봐도 엄청난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나이가 고작 25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번 서울 시리즈 때 한국에 왔다가 매우 충격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느꼈던 바를 SNS 등을 통해 이야기했다가 일본 네티즌들에게 공격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타니가 한국 야구 팬들을 더욱 설레게 했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한국어를 쓰고 태극기 스티커를 붙인 사진을 올리는 등 기분 좋은 팬 서비스를 해주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도착한 후 인터뷰에서도 아내와 결혼 후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인데 우리 둘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한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 다시 뛰게 돼 정말 기쁘다. 야구를 통해 한국에 돌아와서 무척 특별하다. 한국에서 야구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무척 기대된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한국을 향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먼 옛날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2년 전인 2012년인데요. 2012년 야구부 고등학생이던 오타니는 세계 청소년야구 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한국 목동구장을 찾았었습니다. 그랬던 오타니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야구 선수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는 다르비슈 유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는 투수였다고 말했죠. 아직까지 맞대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만나게 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야구 팬들의 관심이 MLB 서울 시리즈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한편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또 다른 일본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마모토 요시노부인데요. 1998년생인 투수 야마모토는 이미 일본 프로야구를 평정한 투수입니다. 빠르고 강한 패스트볼과 정교한 커맨드를 앞세워 리그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는데요. 그는 NPB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투수 5관왕, 3년 연속 투수 4관왕이라는 역사상 어떤 투수도 해내지 못했던 기록을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리그 MVP는 물론이고 일본 최고의 투수들에게만 주어지는 사와무라상도 3차례나 수상했죠. 아무리 NPB가 투고타저 리그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야마모토의 성적은 독보적이었습니다. 타고난 구위가 좋은데 구속도 최고 150km 중후반대가 찍히고 변화구 완성도도 좋고 경기 운영 능력과 컨트롤, 커맨드 등 나무랄 데가 없었죠. 그의 신장이나 체구가 메이저리그 평균에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주요 구단들이 그를 일찍부터 눈여겨본 이유가 이런 완성형 투수라는 점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저스도 덜컥 12년 장기 계약에 거액의 연봉까지 보장한 것이었는데요. 완벽 그 자체로 보이는 스펙을 자랑하는 야마모토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은 그가 선수일 때만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에게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MLB 서울 시리즈로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는 한국이 못 사는 후진국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잠시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 심경을 SNS를 통해 짧은 소감을 남겼는데 현재는 지워진 상태입니다. 야마모토는 왜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일본에도 한류가 크게 유행해 일본의 MZ세대, 특히 여성들 위주로 한국적인 것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것이 일본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국에도 다양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은 한국을 싫어합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부류는 드물었고 최근 들어 일본의 젊은 층이 눈을 뜨면서 일본에는 아직도 전쟁 직후 가난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뿌리 깊게 박혀있고 혐한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익히 듣고 알아왔던 모습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평생 일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일본인들은 한국의 땅을 밟자마자 넋이 나가기도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일본보다 한층 더 선진화된 대중교통과 전자결제의 대중화 그리고 건장한 한국인들의 외모를 보자마자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아날로그 사회인 일본과 너무 다른 데다
서울거리에 활기와 자신들이 들어왔던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한국인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일본인들은 우익 성향의 언론과 인터넷이 하루가 멀다 하고 뿌리는 거짓 정보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고이다 못해 썩어버린 일본 정부가 조장하는 혐한 분위기도 한몫 거들어 자국민들의 우경화를 이루어냈죠. 그렇게 한국에 와본 혐한 일본인들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낯선 감정을 느끼지만 한국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어 친한파로 전향하는 일본인들도 생겨나곤 하는데요. 물론 한국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고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10대에서 20대의 경우 한국에 놀러오면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멋지다 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생각의 차이가 굉장하죠. 여기에 한국인들의 인간성에도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무척 친절하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는 미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일본인 개개인들에게는 친절한 한국인이 대다수입니다. 가만히 있는 일본인 한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자신들이 혐한을 하니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막대할 줄 알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한국 땅에 발걸음을 내디딘 일본 우익들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진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야마모토 또한 그런 일본인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인데요. 물론 그가 앞장서서 혐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괴물투수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은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을 텐데요. 살아온 내내 야구만 하느라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주변 어른들이 싫어하는 나라 정도였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한국은 못 사는 나라, 일본의 적이라고 가르치니 그것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외에는 음식이 맛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는 원래부터 비빔밥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2024 스프링 캠프 인터뷰에서 LA에 와서 처음 먹은 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식당에 가서 비빔밥을 먹었다고 대답하기도 했죠. 그리고 종종 본인의 SNS에 비빔밥 먹는 사진을 올리기도 할 정도로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좀 못 살긴 해도 음식은 맛있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일본을 앞질렀다고 말해도 될 수준의 선진국이라 혼동이 왔던 것이죠. 이제야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야마모토는 한국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살기 좋은 나라였다. 현지에서 비빔밥을 먹으니 더 맛있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가 아직도 한국을 모르는 일부 일본 네티즌들에게 욕을 먹었는데요. 혐한에 찌든 일본인들은 같은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 여행을 가봤다고 해서 그 나라의 전체를 봤다고 할 수 있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속은 거짓말로 가득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내가 도쿄와 비슷하거나 더 발전되어 보인다고 한 모든 게 일본이 전해준 기술 덕분이다. 한국은 그에 대해 고맙다는 말조차 안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의 문화에 사족을 못 쓰는 거지. 너는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가족들이 전부 한국으로 이민 가는 건 어때? 반일 국민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으면 일본은 너희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파드리스의 다르비슈 또한 막무가내 혐한의 피해자 중 한 명인데요. 무려 12년 전의 일입니다. 다르비슈가 자신의 SNS에 김치와 한국 반찬, 한국 맥주가 담긴 사진과 함께 오늘 통역사, 트레이너와 함께 한국 음식을 먹었다는 글을 남겼었는데요. 그런데 닷새 후 다르비슈의 팔로워였던 한 일본 네티즌이 다르비슈의 자신의 SNS에 12일 더러운 한국 음식이나 먹고 있으니 성적이 그 모양이지. 반성 좀 해라 라는 글을 올리며 노골적으로 혐한 발언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르비슈는 6승 1패로 아메리칸 리그 다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 네티즌의 SNS 자기소개란에는 35세. 한국인은 말 걸지 말아주세요. 얽히지 맙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다르비슈는 35살이나 됐으면 성인답게 행동하라고 답글을 남기며 쏘아붙였었습니다. 이에 35세 네티즌도 사실을 말하면 화내는 게 꼭 한국인과 똑같다. 일본이 싫으면 떠나라는 글을 올려서 또 한 번 다르비슈를 자극했었죠. 이 네티즌은 이후 다르비슈가 답을 하지 않자 트위터를 통해 다르비슈에게 곤란하면 무시하는가? 라며 도발했지만 다르비슈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르비슈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음에도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혐한 일본인을 따끔하게 혼내주었었죠. 2024년에도 해묵은 감정을 가지고 한국을 괴롭히는 일본인들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아무리 일본하면 아날로그라지만 너무 구시대적인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일본인 선수들을 비롯해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던 모든 선수들은 한국 야구장의 응원 문화에 대해 극찬했는데요.
심지어 감독들까지 열정적이어서 좋다고 입을 모았었죠. 일본 선수들이 이에 대해 좋게 말하자 또 혐한 네티즌들이 날뛰었었다고 합니다. 보수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인 일본 야구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훈훈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심 부러워서 더 난리를 쳤던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본의 프로야구 대회에서는 웃지 않는 것이 예의일 정도입니다. 일본 야구는 심판들도 매우 권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그 자체도 마찬가지죠. 프로야구 내 사무국, 방송국, 구단 모두 새롭고 창의적인 경기 방식과 운영 방안에 대해 매우 보수적입니다. 예의와 격식도 중요하지만 명색이 스포츠인데 즐기면서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주목한 한국 야구장 응원 문화도 한류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